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의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뚝 선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1초에 1개, 누적 판매 1억 개를 돌파하며 세계 여성들의 화장 문화를 바꾼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하면 일단 쿠션 팩트고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쿠션 팩트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제품이거든요. 사람들이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집에서만 바르고 나가서는 바를 수 없었는데 쿠션 팩트를 통해서 나가서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자연 발효 에너지 오일이라는 건데요. 이니스프리 회사 건데 이거를 콩을 자연 발효시켜가지고 오일로 만든 건데 되게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아서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입소문난 제품입니다. 콧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도 아모레퍼시픽의 쿠션을 벤치마킹해 제품을 내놓을 만큼 쿠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신드롬을 일으킨 데는 마케팅과 광고 효과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엔 아름다움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한 연구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화장품이 대부분 타겟이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화장도 많이 하고 또 피부도 되게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 연구원들이 화장품을 개발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더 피부가 더 개선됨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오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화장품 기업. 아름다움을 찾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모레퍼시픽. 오늘 면사포와 함께할 지원자 또한 아모레퍼시픽 입사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미를 창조하는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권미진 씨의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설렘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하지만 설렘을 마지막까지 간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인과 학생의 경계에 서 있는 취준생들은 입학할 때의 설렘은 까맣게 잊은 채 곧 다가올 졸업과 취업 문제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은 고등학생과 다르게 이제 직접 시간표도 짜야 되고 뭔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안정되지 않은 생활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진로 결정을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미진 씨. 결국 긴 고민 끝에 휴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휴학생인데도 학교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학교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학교 앞에서 자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자주 오거든요. 또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점심을 같이 먹고 아니면 진로 얘기하려고 학교에 자주 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먼저 도서관에 가서 전공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과 언니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대학원 얘기 나누려고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자단 활동하는 게 있어서 집에 가서 기자단 활동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그러나 선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4학년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취업을 할까 아니면 대학원을 갈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은 어떻게 가야 하나? 취업 준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학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해왔다는 미진 씨. 과 특성상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과 상의하고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취업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 전문적이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방문 또한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갈 예정이라서요. 전공 공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아쉬웠던 공부들 아니면 4학년 2학기 때 할 공부들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집념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하다는 미진 씨는 원하는 답을 얻기 전엔 집에 가는 것도 잊을 만큼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차가운 연구실 분위기와 길고 어려운 실험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단연간의 경험은 미진 씨를 곧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만큼 연구실에 익숙해진 이후엔 실험은 진로 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학원 진학의 계기가 된 것도 물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인턴이나 연구 연수 활동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또 성공했을 때 뿌듯함이 너무 좋아서 실험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가 DNA 클로닝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떨리고 그리고 실패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할수록 진짜 어디까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벽 3시에 집에 가고 실험하고 이랬거든요.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교수님도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실험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건 인턴 생활을 한 이후부터였는데요. 직접 실전에 참여하면서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펜젠에서 인턴할 때 처음에는 되게 회사라는 이런 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실험을 어시스트 하다 보면서 내가 나중에 만든 제품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실험에 임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고 더 책임감을 갖고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펜젠 이후로 더 대학원 진로에 이제 확고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로 결정을 위해 한 휴학. 대학원 진학과 연구원 직무를 앞으로의 진로로 정했으니 휴학이 헛된 결정은 아니게 돼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취준생들의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면사부에 진학을 택한 미진 씨가 찾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제가 대학원에 가지만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불안하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면사부에 지원해서 전문가들에게 제 취업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대학원에 진학한 다른 사람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면사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대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항상 상위권에 선정되는 아모레퍼시픽. 경쟁자가 많은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을 텐데요. 너무 높은 경쟁률 탓에 다른 화장품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거나 직무 전환을 생각하는 취준생들도 많지만 미진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꼭 아모레퍼시픽의 연구직이어야만 한다는데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 피부고 또 대학원 진학을 피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어떻게 배양해야 하는지 구조 등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연결되는 거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장품 업계에서 최고인 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모두 스펙을 쌓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단연 인턴입니다. 미진 씨 역시 한 제약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왜 화장품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인턴을 한 걸까요? 전혀 관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화장품 쪽에서도 세포 배양 쪽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펜젠 하면서 세포 배양 실험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 배양을 어떻게 하는지에부터 시험 절차에 대해서 배웠다 보니까 이제 피부 쪽도 똑같이 세포 배양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수도 있고 또 회사 분위기라든지 뭐 바이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 승부욕이 남다른 미진 씨에게 실험이 많은 전공 공부는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매번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시험을 이어가며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얻었을 때 쾌감과 짜릿함에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실험이 딜레이 되더라도 그거를 참을 수가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승부욕이 높은 편이라서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실험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또한 각양각색일 텐데요. 미진 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교내 여행 동아리를 통해 그리고 친구와 함께 새로운 곳을 찾아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는 걸 즐긴다는 미진 씨. 얼마 전 교토 여행을 통해서도 묵은 고민을 털어내고 가볍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여행으로 푸는 편이에요. 일단 여행을 가면 되게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실험을 하면서도 되게 실험이 안 될 때나 실험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또 여행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휴학생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뭐 진로나 대학원 때문에. 그래서 교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시 진로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진로와 같은 큰 문제를 결정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기에 더 벅차고 힘든 과정, 진로 결정. 오늘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만나러 가는 이 시간마저도 행복한지 평소보다 유난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미진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사람, 학교 다닐 때 늘 함께였던 미진 씨의 절친한 동기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만큼 할 말도 무척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인사부터 그동안의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두 사람의 수다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분 만나면 보통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만나면요. 저희 아직 미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만나면 보통 진로 얘기하거든요. 저도 대학원 가고 싶어 하고 언니도 대학원 이제 합격했으니까 저희 대학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지만 이제 학부생이랑 이제 석사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학부는 커리큘럼대로 가지만 석사는 이제 실험도 있고 조교 활동도 해야 되고 이제 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런 시간 관리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좀 기대도 많이 돼요. 친구의 대학원 진학 이야기에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요. 이야기가 본론에 들어가자 궁금한 것을 거침없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격했어요? 그런 걸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턴이나 뭐 실험실 생활했던 거. 근데 나는 3학년 1, 2학기 여름방학 다 4학년 때까지 쭉 해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뭐 그런 실험실을 잘 한다는 거를 좀 잘 보셨던 것 같고 뭐 그런 자기가 어떤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도 관심이 있니?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냥 교수님이 뭐 그런 거 말씀하셨어.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학자는 호기심이지 이러면서 돈을 바라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막 이런 거? 친구의 경험담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미진 씨. 곧 다가올 대학원 진학 계획을 세우며 차곡차곡 꿈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는데요. 일단 언니는 저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대학원에 합격해서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저는 언제쯤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래서 불안하기도 해요. 또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한데 저는 휴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고 또 진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 다짐을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서 본 사이인 만큼 걱정 없다는 친구. 긍정적이고 당찬 미진 씨는 잘 해낼 거라는 덕담까지 전했습니다. 미진이요? 미진이 긍정적이고 되게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처음에 미진이가 휴학계 낸다고 했을 때 저는 살짝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저한테는 이렇게 빨리 학위를 따는 게 중요해서 저한테 휴학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휴학을 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찾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멋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강단 있고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궁금증과 고민을 한 번에 털어낸 만큼 오늘 하루는 홀가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온 뒤에도 할 일은 많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여러 대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펜젠 인턴 활동을 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중소기업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좋은 장비들도 있고 되게 똑똑하신 박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들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잡소리꾼, 즉 중소기업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직접 겪어본 중소기업이 너무나 달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는데요. 최근에는 취준생들을 위해 한국 직업방송을 홍보하는 기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에 알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 되게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직업방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청년들에게 알려서 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방송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미진 씨. 때마침 한국 직업방송에서 기자단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선뜻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한국 직업방송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기자단과 함께 시내로 나가서 홍보한다고 합니다. 주로 네이버 포스팅으로 한국 직업방송의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강남역에 가서 손난로를 나눠주면서 이제 한국 직업방송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들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공대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고 홍보뿐 아니라 직접 방송 출연까지 한다는데요. 저는 이공계생이라 글을 정말 못 쓰는 편입니다. 근데 기자단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홍보 활동이니까 이제 쓸만한데 그래서 진짜 문과생들이 이렇게 글을 예쁘게 포장하고 시처럼 그렇게 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대학원 진학 준비하랴, 홍보 활동하랴, 거기다 방송 출연까지. 말 그대로 열혈 여대생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방송 일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제 꿈을 조금이나마 이룬 것 같아서 기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거를 솔직히 일반인이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훨씬 더 이렇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보며 휴학 기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는 미진 씨. 그런데 마케팅 지원자가 아닌 미진 씨에게 방송 출연과 홍보 활동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과생이다 보니까 글을 엄청 못 썼어요. 글에 두서도 없고 문장도 매끄럽지 못했어요. 근데 포스팅 활동이나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제가 글을 되게 많이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석사 가서 논문도 쓸 텐데 그때 제가 활동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꿈도 이루고 부족한 점도 채워졌다고 하니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겠죠. 오늘 미진 씨가 포스팅할 프로그램은 면사포입니다. 포스팅에 앞서 평소 우리 면사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되게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한국직업방송 홍보활동을 하면서 면사포를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인간극장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출연자들이 자소서 컨설팅을 받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겠구나. 또 모의 면접을 하는 걸 보고 면접장에서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면사포를 보는 미진 씨. 익숙한 면접관들과 학생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가는데요. 때론 심각하게, 때론 미소를 지으며 보는 모습에 촬영하는 면사포팀의 마음도 조마조마합니다. 모니터링이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포스팅이 시작되었는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살짝 물어봤습니다. 일단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경험해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그 사람들한테 면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면접에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면접관이 좋아하더라. 이런 거를 캡처해서 포스팅을 할 거고요. 또 그 면접관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의할 점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일상생활과 방송 후기 등을 꼼꼼히 기록한 미진 씨의 블로그. 이 블로그를 보고 우리 면사포에 관심을 가질 취준생도 곧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불안감이겠죠. 저는 1년을 휴학을 했고 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2년 동안 제가 공부한 게 취업으로 연결돼야 될 텐데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또 불안한 것 같아요. 또 남들 시선에는 쟤는 2년 동안 더 공부했는데 취업도 못했어. 이런 시선을 받을까 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진로에 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미진 씨. 그러나 이제 걱정 마십시오. 힘들게 출연 결심을 한 만큼 면사포가 미진 씨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줄 테니 말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할 텐데 대학원에서도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면접을 보면서 안 좋은 버릇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캐치해 주셔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취준생들이 많이 읽는다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계속되는 탈락에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 취준생들. 지금 축 늘어진 어깨를 툭툭 털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믿자. 나를 믿어보자.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걸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취준생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면사포였습니다.